백 교수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26일 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결심을 하고 네, 나면은 26일 날 보통 2주일 이내에 선고를 합니다. 네, 선고를 뭐 빨리 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대충 있고 하는 건 아닙니까? 네, 재판부의 결정문을 생각이고 작성하니까.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은 이 맞질 배당을 않고. 하지 말라 이런 거 보면은 그때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코앞에 닥친 것이고, 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낮춰진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도 뭐 플랜 B 대안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입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이른바 신상김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 놀라운 것은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은 호남인데 호남의 대권 주자가 지금 없습니다. 거론될 수 있는 사람조차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호남에서도 지금 그런 여론이 많은 모양이에요. 많죠. 지난번에는 그나마 이낙연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없이 지금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영남 사람들. 그거는 표 안 나오고 우리가 찍고 우리는 대권 주자 하나도 없어야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지원 의원이 지난 16일 날 그 호남, 네. 특히 전남 지역, 전남 광주 지역 편집 보도국장 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만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자기도 대선 출마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박지원 의원이 사실 지금 82세 아니겠습니까? 네. 만 82세입니다. 네, 82세인데 단서는 붙이긴 했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더라고요. 만에 하나. 이 부분은 이제 비판을 피해 나가기 위한 꼼수의 워딩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속셈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출마를 못하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죠. 그렇게 되면 이 호남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본류인 호남 출신인 내가 적임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그 경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정치에 뭐 여러 가지 평지풍파를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뜻을 내비칠 수는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호남 유권자들마저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지를 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몫이 없다라고 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정치를 좀 희화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희화화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면 나도 출마를 검토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재명 대표 낙마라든가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금기어예요. 그렇죠. 그나마 박지원이가 이걸 텄다는 거. 또 얼마 전에 민주당 야당의 원로들도 이 사법 리스크 항소심 결과 대비해서 플랜 B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회에서 임종석, 그다음에 김부겸, 그다음에 김동연, 또 김경수 경남지사 전 이런 사람들이 우회에서 다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박지원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호남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 그러니까 지사직을 버리지 않고 경선에 출마를 하겠다. 전에 출마할 때는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직을 갖고 경선에 출마해가지고 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이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금 출마를 일단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박지원 의원이 이런 것도 뭐 호남에서의 자기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것을 확고히 굳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분이 워낙 고단수니까 만약에 낙마를 할 경우 과연 박지원 의원이 나선다 한들 뭐 경선에서도 될 가능성도 적습니다만은 대선에서는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82세에 무슨 대통령 나선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자기 몫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김동연이가 나섰던 벌써 김동연을 띄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사람 나하고 손잡아야 호남 표 없이는 당신 답도 없어. 그 얘기가 있고 손 잡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제일 꿈을 갖는 게 국무총리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네. 전에 한덕수 총리한테 본회의에서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나를 좀 발탁을 하고 좀 얘기를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 뜻이 있습니다. 네네. 하반기.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를 못하면 국회의장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더듬수를 놓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하셨는데요. 사실 박지원 의원이 이 사석에서도 그런 의향을 많이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하고 저도 이제 그 방송도 한번 같이 한 적 있었고 또 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견해에서 이제 서로 그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눈 적도 이제 있었던 그런 분인데 사실 이분이 정말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무총리에 대한 염원, 이 국정원장을 또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장관도 있고 네, 대통령 그래서- 비서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 내지는 사실은 이 국회의장 같은 부분은 염두에 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박지원 의원을 삼고초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 총리나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한번 추대를 하는 것도 우리 한국 정치 지형상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내지는 이 국회의장에 대한 염원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향후에 누가 그 대통령이 되던 설령 이재명 그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만약에 경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민주당 몫으로 대선에 이 당선이 됐을 때 자기 몫을 챙기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 포석으로 까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는 분석이 정확하지 본인이 정말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친명 일부 찐명들은 추대 형식으로 하자. 뭐 워낙 기간이 짧지 않느냐 2달뿐이 그렇게 하지만 추대 형식으로 돼가지고는 상당히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비판도 있고 흥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명이 나와갖고 굉장히 많죠. 아마 경선을 붙으면 많은 국민들이 네. 관심을 골이 쏟을 텐데 스포트라이트가 골이 그렇죠. 비칠 텐데 야당에는 혼자 뛰어가지고 과거 이해창 총재가 그래갖고 결국은 떨어졌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경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굉장히 봐서는. 많죠. 뭐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김두관, 뭐 전우원. 임종석이도 예, 나온다는 뭐 거고 여기 호남안에도 김용록, 예. 박지원 이렇게 나오면 예. 이제 컷오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서너 명이 붙는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어쨌든 모양새를 좀 갖추지 않겠어요? 그게 또 보기도 좋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뭐 지금 여권 같은 데서도 뭐 오세훈, 유승민, 그 다음에 뭐 원희룡,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오세훈, 원희룡, 뭐 한동훈,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비 경선을 하고 본 경선을 또 하고 이런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그럼 또 언론에서도 집중 부각을 하는 것이고 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또 대선 본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예가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제외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고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호남의 입장에서는 이번 금남로 집회에서도 어느 청년이 올라가서 호남이 호구냐 이재명 호구냐 그게 그렇게 열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은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영남 사람들이 나와갖고 영남에서는 표를 못 얻고 호남에서 다 가져가느냐.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호남에서 지난 대선 때 81% 얻었는데 호남에서 90% 이상을 얻어야 대통령이 되고 0.74%를 극복한다. 네. 그러려면 내 힘 없이 당신들 안 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이재명한테도 하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호남의 맹주를 자처하는 거죠. 지금. 예. 내 힘 없이 90% 이상 얻어야 하는데 그래야 당선돼. 다른 데서 표 없잖아. 그 얘기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얻는 나라 것도 결국은 호남 사람들이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아니, 물론 뭐 그 중수청이라고 이제 뭐 수도권 청년층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호남세가 또 강한 부분이 수도권에 존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정말 정치에서 잔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인데 지금 벌써 정치 구단답게 바두고 술을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치 12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호남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12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의 정치적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배분을 미리서 계산하시는 그런 경향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이라기보다도 호남을 내가 대표하는 사람이야. 호남 몫을 내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누리겠다. 그렇죠.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박지원 의원께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는 부분은 이런 어떤 그 계산된 그런 워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대선 출마한다니까 또 화제를 몰고 다니는 데는 뭐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방송 매체에서 그 정치 토크를 하는 걸 보면요. 그 청취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또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 팬덤 비슷한 그런 어떤 이 청취자들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방송계의 분석입니다. 예, 방송에서는 아주 말을 재밌게 하거든요. 청취율이 안 나오면 안 찾습니다. 안 왜 박지원을 여기저기서 찾겠습니까? 나오면 청취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건 뭐 틀림없는- 인정해야 네, 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